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cause I've been there too. I don't walk right and I don't talk right, and there ain't nothing wrong with feeling strong, but I wanna be there for you, honey, working my job and making money. But I wanna be cool for you, baby. 위키 페이지, 같은 페이지 분산 페이지 아래 좀 더 내려오시면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산의 공식이 원래는 이런데, 이거 선생님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sum of square 값이 뭔지 생각하고 n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외우긴 쉬운데, 만약 100명으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분산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deviation score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제곱해서 모두 더한다는 게 좀 번거롭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분산 공식을 변형한 공식으로 아래 이런 걸 쓴다라고 선생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우선 요거는 문서가 요 자리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 표를 전체 집합으로 보고 population으로 보고 분산값을 구해야 되는데 5로 안 나눠주고 4로 나눠줘서 평균으로 나눠줬네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를 만약에 샘플로 놓고 보면은 여기 모두 5명이 있어서 5로 나눠줘야 될걸, 그 중에서 하나를 뺀 5에서 하나를 뺀 값인 4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요거를 R이라는 그 통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R에 요거를 넣고 3, 4, 3, 4, 6 이렇게 넣고 분산값을 구하면, 그러면 1.5가 아닌 1.2가 아닌 선생님이 아까 구했던 1.2가 아닌 1.5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4로 나눠주거든요. 선생님이 요거를 넣었을 적에 R은 요게 샘플이겠거니 해서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n-1, n에서 하나를 뺀 4로 나눠줍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v라는 값에 그죠? 3, 4, 3, 4, 6을 넣습니다. 그리고 베리언스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구해서 보면은 1.5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있는 1.5는 4로 나눠준 값입니다. 5로 나눠준 값이 아니라. 따라서 R은 분산값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요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n에서 하나를 뺀 4로, 그러니까 n-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왜 n-1로 나눠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샘플의 분산으로 모집단 분산값을 추정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샘플의 분산값 구하고 평균값 구하고 이런 것들은 모집단이 어떤 점수를 가질까 궁금해서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의 평균 값고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샘플의 분산값으로 모집단의 분산값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선생님이 분산값은 deviation score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걸 n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는데, 샘플로 population의 분산값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n 대신에 n-1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샘플의 분산값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선생님이 돌아서 잠깐 필기를 하면은 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네요. 필기를 하면은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분산값은 deviation score는 똑같아요, 그죠? 요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를 n-1로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deviation score를 수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sum of square 값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n-1로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은 또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 n-1 있잖아요, 그죠? 통계에서 statistics에서 n-1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degrees of freedo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의 약자로 뭐라고 많이 쓰냐면 DF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샘플의 분산값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sum of square 값을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 값으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라메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파라메터는 뭐죠? 파퓰레이션의 특징이에요. 그죠? 모집단의 특징입니다. 이때에는 그 특징을 그리스 문자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전에 이야기했던 무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산값, 표준 편차값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그리스어로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샘플의 말이에요. 샘플의 특징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샘플의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x 바라고 쓰거나 혹은 스몰 s의 제곱으로 쓰거나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렇게 스몰 s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의 분산값은 무엇이냐 하면은 샘플의 분산값 이렇게 쓰고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줍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n-1로 나눠주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분산 문서에 여기 그 선생님이 설명한 거 마지막 무렵에 가면 Degrees of Freedom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왜 n-1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여름 페이지가 이겁니다. 선생님이 여름 페이지가 그리고 Degrees of Freedom DF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population의 분산값은 n으로 나눠주는데 샘플을 취할 경우에는 이 n-1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준 분산값을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 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n-1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Degrees of Freedom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우리나라 말로 자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도는 선생님이 요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해당 샘플의 평균값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사례수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 실제 예로 요걸 이렇게 들어볼게요. 아래는 모두 10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3, 14, 25, 22, 411, 4523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모집단이라고 보자고요. 10명이지만 모집단이라고 놓고 보고 이 10명의 모집단에 한 달 동안 읽는 책의 숫자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평균값은 뭐죠? 모두 더하니까 30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판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10명의 구성원이 있고 각각 개인이 읽은 책의 권수가 한 달 동안 2권, 3권 해서 모든 권수가 30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썸이에요. 그죠? 그리고 10명이니까 요거는 n이에요. 그죠? 그래서 sum of xi 개인 점수를 모두 더한 거에서 n으로 나눠준 3이 뭐죠? 평균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거를 10명이지만 population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무값이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deviation score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에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에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에러는 여기 2에서 3을 뺀 마이너스 1, 3에서 3을 뺀 0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더한 거를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제곱값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1011
44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까지 구해서 그거를 모두 더한 값이 18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18은 뭐죠?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겁니다. 그죠? 요 18을 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으로 나눠주는 게 분산값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18을 n인 10으로 나눠준 1.8이 분산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 가정을 하는데 여기가 파퓰레이션이니까 선생님이 여기 4개의 샘플을 뽑아서 샘플의 평균을 구하고 샘플의 분산값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게 첫 번째가 샘플 4개짜리 샘플을 하나 구했다는 얘기죠. 2가 걸렸고 4, 5, 3, 4가 걸렸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2, 3, 5, 4 이런 식으로 4명이 걸린 거죠. 그죠? 그럼 4개의 샘플을 구했더니 썸이 몇이냐 하면은 14예요. 그리고 평균은 이거를 4로 나눠준 3.5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디비에이션 스코어는 2에서 3.5를 뺀 1.5, 1.5, 0.5, 0.5 요것들이 디비에이션 스코어고 요거를 제곱해 준 값이 이렇게 되고 요 제곱해 준 값을 모두 더한 게 5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게 5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선생님이 요거는 n은 4인 n은 여기 4인 샘플이니까 그죠? 4로 안 나눠주고 파퓰레이션이나 n으로 나눠주니까요. n-1인 3으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5 값을 3으로 나눠준 값이 여기 있는 1.67입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의 분산값 그래서 1.6666 해서 67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파퓰레이션처럼 계산을 했으면은 여기 1.67이 아닌 n-1이 아닌 4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의 5 나눠진 1과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두 개 값을 원래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분산값인 1.8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근사하죠? 여기 있는 요게 더 가깝습니다. 근사합니다. n-1로 나눠준.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n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n-1로 나눠주면은 그 디비에이션 스코어의 제곱값 있죠. 그죠? 여기 요 sum of square 값을 조금 더 키우는 효과를 갖죠. 그죠? 3으로 나눠주는 게 4로 나눠주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갖도록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디비에이션 스코어 있잖아요. 그죠? 디비에이션 스코어 값을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값은 원래 파퓰레이션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데 약간 못 미치는 값을 알려주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underestimated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약간 과소평가되는 값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n 대신에 약간 작은 값인 n-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인 1.67이 원래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인 1.8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의 이 값 있잖아요. 그죠? n에서 n-1로 나눠준 거를 degrees of freedom이라고 부른다. 그죠? 라고 합니다. 그 degrees of freedom은 뭐냐 하면은 여기 3이 있잖아요. 그죠? 요 3이 의미하는 거는 가령 샘플에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샘플의 평균 여기 3.5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처음에 3개, 그죠? 뭐 3개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개체 중에서 이 원소 중에서 3개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3개. 이 3개 값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3.5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값이 1이 돼도 되고 이게 4가 돼도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세 개 값을 알게 되잖아요. 정하잖아요. 1, 4, 2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요 값은 무슨 값을 가져야 될지 확정되게 됩니다.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소의 값이 다른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전체 개수인 4에서 하나를 뺀 n-1이다. 그래서 세 개가 자유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Degrees of Freedom 페이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이렇게 population의 분산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샘플을 구한 후 샘플의 분산값을 구해서 그걸로 population의 분산값을 예측할 때는 n 대신에 n-1로 를 쓰는 게 population의 분산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R에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를 선생님이 코드를 돌릴 텐데 코드를 돌리기 전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게 setseed라고 써 있는 거는 잠깐 무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n population 해서 n.pop 이렇게 적었는데 요걸 10만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sample이라는 명령어를 써서요 샘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10만 개를 구하는데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개의 샘플이 만들어지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population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popul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기 뭐죠? 민값,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것에 베리언스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베리언스 값에 그냥 구하면은 n-1로 나눠서 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를 보정하는 값을 여기 취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분의 99,999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래서 그거를 k.p바라고 하고 두 개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population의 파라미터로 mean 값과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값을 구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샘플을 구하라고 어디서 구했냐 하면은 K 위에서 만든 여기 이 집단에서 100개의 샘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샘플을 출력을 하라고 했고 출력한 후에 평균 값을 구해서 ks.min에 넣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값을 구해서 ks 베리언스 값에 넣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population으로 본 베리언스 값도 또 따로 구했습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샘플이니까 요 ks.p바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정확하지 않다기보다는 population이라고 취급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한 후에 ks 새로 구한 100개의 샘플짜리의 평균과 분산값과 그 다음에 population으로 본 분산값을 출력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모집단의 평균과 그리고 분산값을 비교해 보기에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R을 여러분들 RStudi오는 항상 컴퓨터에 깔아 두셔야 됩니다. 해서 열어놓고 컨트롤 V를 하면은 명령어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엔터 키를 치면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아웃풋을 살펴보시면 여기 n 10만 개죠. 그죠? K를 해서 K의 민 값이 10.48319 K의 분산 값이 33.3266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샘플을 100개짜리를 취했어요. 그죠? 취해서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민값, 베리언스 값, 그 다음에 population으로 본 베리언스 값 구해서 구해봤더니 10.83, 28.68, 그 다음에 27.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참고로 아까 구했던 10만 개짜리 K의 집단의 population의 평균은 10.48이었고
베리언스 값은 33.32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샘플 100개로 이루어진 샘플의 베리언스 값이 요게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 값에 가까운지 요게 가까운지를 보면 요 위에 게 가깝죠. 그죠? n-1을 이용해서 구한 베리언스 값이 그나마 조금 더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 값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set seed라는 걸 썼는데 요런 거는 랜덤 넘버를 생성할 적에 앞에 써주면은 그러면은 그 생성된 랜덤 넘버가 일정하게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넣고 랜덤 넘버를 생성하면은 샘플을 생성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K 값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K 값이 같아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언급한 게 보면은 베리언스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베리언스 값으로 샘플의 베리언스 값으로 n-1로 나누는 이유를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페이지를 선생님이 만들어 뒀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베리언스와 같이 따라다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특징, 특성에 대해서 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